10월 24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네, 실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굵직한 실적 발표를 소화하게 되는데 지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월 23일이었던 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양시장은 상승 마감합니다. 어제장 키워드는 단연 수급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금투세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들이 나왔고요.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바이오주들은 한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부진한 현대건설 실적의 건설 대표주는 약세, HD 현대마린솔루션의 호실적에 조선주 실적 기대감은 커지는 등 업종별 차별화는 어제도 뚜렷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와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양대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세가 연출되면서 코스피가 1.12% 상승하며 2,60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9% 올라서면서 745.19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양시장 현물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2,116억 원,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상승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해저터널 섹터가 강했습니다. 무려 4% 넘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 서울시가 서울 내에 있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부각됐습니다. 이 소식에 특수건설과 동아지질 등이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는 드론 섹터가 강했습니다.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는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섭니다. 향후 국산 드론의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배치 규모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요. 퍼스텍이 8% 그리고 세트랙아이도 2.96%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섹터가 견조했습니다. 현재 5천만 명인 치매 인구가 노령 인구 증가로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 나왔고요. 어제 셀트리온과 패치형 치매 계약 소식을 전한 아이큐어 등 치매 치료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에 관련주가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했듯 어제 시장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만큼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반도체 소식인데요. 탄력받는 반도체 특별법 4거래일 만에 반등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재정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발의가 됐고요. 총 현재 5개 버전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보조금 직접 지급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모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죠. 반도체 패권이 글로벌 패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반도체 특별법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뒤처질 수는 없다는 위기감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과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마련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율 끝에 직접 보조금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재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기로 합의했는데요. 드디어 반도체 특별법이 탄력을 받나 하는 기대감에 반도체주들은 움직여졌습니다. 여기에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가 내년 HBM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훈기는 전반적으로 돌았던 가운데 SK하이닉스 호실적 기대감에 특히 HBM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삼성전자 흐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 초반에는 57,100원까지 밀리며 또다시 장중 52주 신저가
연말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증권가 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메리츠증권은요, 저가 매수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풀이했고요. 하나증권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시총 상위 종목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이 연말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으며 AI 수요처가 새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삼성전자 매도세는 강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신호가 포착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외국인 수급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장중에는 삼성전자로 유의미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 싶었지만 막판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31거래일 연속 매도라는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얼른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오길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상승을 견인한 또 다른 축 2차 전지주 뉴스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캐나다 합작공장, 양산시작, GM은 전기차 부분, 손익분기점, 근접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해 있고요. 연간 전기차 약 45만 대에 들어가는 49.5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셀 양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해즘 속에 나온 생산 소식이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 GM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더해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요. 전기차 부문을 두고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날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자 호재를 소화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또 전일장 트럼프 트레이드로 2차 전지주들이 큰 폭으로 밀렸던 데 따른 되돌림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2차 전지주 투자 포인트도 체크해볼까요? 내년 업황 반등 가능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변수를 마주했죠. 바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인데요. 관련해서 IBK투자증권은요,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라며 전방 수요 회복 신호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삼성증권 또한 대선 리스크에 2차 전지 섹터 수급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1월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테슬라 실적이라는 그림도 보고 출발합니다. 매출은 전망을 살짝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로 예상치인 0.58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마진율도 예상을 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 출시 시점을 2025년 상반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시간을 걸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선 변수는 남아있지만 테슬라 실적이 오늘 2차 전지주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본격적으로 대비해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페이퍼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이지건설과 페이퍼코리아의 지분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페이퍼코리아 주가는 시간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매출이 1조 1,871억 원, 영업이익은 3,386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창립 이후 최초로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수주 역시 확대되며 주가는 시간외에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은 3분기 매출이 5조 6,851억 원, 영업이익은 1,30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공급 경쟁 심화로 전년보다 29% 감소한 영업이익을 공개하자 정규장에서 강보합했던 주가는 시간외에서 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개장 후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오늘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 두 정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방산주 움직임도 주시해보시죠. 한편 오늘도 실적 발표를 예고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KB금융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나홀로
훈풍이 예상되며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3분기 실적과 업황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지만 밸류업 정책과 배당 그리고 인도 증시 상장 모멘텀이 건재한데요. 오늘 발표될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움직임도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어제 반등에 나서준 우리 증시, 그러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서 등락을 오갈 뿐 사실상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오늘 우리 증시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합니다. 호실적이 증시 수급과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